2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호소의 부역량화 호손의 대책 중 물리적 대책 4가지를 적는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보게 되면 먼저 부역량화가 왜 발생되는지 알아야 되는데, 부역량화의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이냐면 영양염류가 너무 많이 들어온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영양염류는 질소와 인을 함량한 것이 많이 포함되게 되는데, 이것이 많아지게 되면 미생물들이 먹을 게 너무 많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영양분이 너무 많아지게 되면 미생물이 너무 과하게 증식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고, 미생물이 증식하게 되면 순간적으로 광합성을 통해서 산소가 많이 발생할 수는 있지만, 이때 호흡을 하게 되면 물속에 있는 산소가 부족하게 돼서 이 미생물들이 모두 죽게 됩니다. 자, 이 미생물들이 또 죽게 되면 시체들이 쌓이게 돼서 이것이 모두 심층수로 내려가게 되겠죠. 자, 심층수로 내려가게 되면 이 심층수에는 계속해서 질소와 인이 누적이 돼서 이 호소 내에는 계속해서 영양화가 가득한 부역량화 현상이 발생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물리적 대책을 보기 위해서는 첫 번째 가장 큰 원인인 이 영양염류를 줄이는 것이 가장 큰 대책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영양염류가 높은 심층수를 방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장 큰 원인이 되는 질소와 인이 제거되기 때문에 이 부역량화를 좀 대책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자, 두 번째, 마찬가지로 영양염류를 좀 줄이기 위해서는 이 영양염류가 좀 적은 물을 섞어 교환율을 높여줍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방법이 있냐면 이 미생물의 증식을 막아주는 방법이 있는데, 미생물이 증식하기 위해서는 먹이도 중요하지만 이 햇빛도 정말 중요합니다. 따라서 빛을 차단하는 방법이 이 물리적 대책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차광막을 이용해서 빛을 차단합니다. 자, 그러면 빛을 차단하게 되면 조류의 증식을 막을 수 있게 된다라고 알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단순하게 수초나 조류를 제거하는 방법이 있겠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심층 폭기를 하거나 순환을 시켜서 인을 방출하는 것을 막아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마지막은 심층 폭기나 순환을 시켜 저질토로부터 인의 방출을 막아줍니다. 자, 이러한 방법들이 있다 정리해 주시면 되겠죠. 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경이 450mm, 하수관의 경사가 1%로 매설되어 있는 원형관의 만류 시 유속 및 유량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때는 매닝 공식을 이용해주면 되고 n값은 0.015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먼저 유속을 구하기 위해서는 매닝 공식을 그대로 활용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매닝 공식 유속 V는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조도계수 n분의 1 곱하기 그 다음에 경사, 동수경사 i의 2분의 1제곱, 그 다음에 곱하기 경심 R의 3분의 2제곱이 되겠습니다. 지금 문제에서는 이때 동수경사가 1%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0.01로 대입해주면 되고, 이 R값만 한번 구해주면 되겠죠. 자, 이때 원형간의 만류 시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공식을 그대로 활용해주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경심 R은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만류 시 원형간인 4분의 D로 구할 수가 있고, 이때 D값을 그대로 대입해줘서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번에 있는 공식을 그대로 대입을 해주면 되기 때문에 유속 V는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먼저 N값은 문제에서 주어져 있기 때문에 0.015분의 1 대입, 그 다음에 1%이기 때문에 0.01에 2분의 1제곱, 그 다음에 R값은 우리가 4분의 D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4분의, 이때 D값을 미터 단위로 바꿔주게 되면 밀리미터와 미터 단위는 10의 세제곱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0.45m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따라서 4분의 0.45에 3분의 2제곱을 한 값을 계산기에 그대로 대입만 해주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V값은 1.5536 m/s라는 값이 나오게 되겠죠. 자, 근데 유량까지 구해줘라 라고 했기 때문에 유량을 구하는 방법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유량은 어떻게 구한다? Q는 AV를 이용해서 구해주면 되겠죠. 자, 이때 A 값은 원형관이기 때문에 4분의 파이 D 제곱이 된다. 즉 4분의 파이 곱하기 0.45의 제곱이 되겠고, 이때 유속은 위에서 구한 것을 대입하면 되기 때문에 1.5536을 대입해주면 되겠죠. 따라서 계산기에 그대로 대입을 하게 되면 0.2471 미터 세제곱 퍼 세크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답을 적을 때는 별다른 언급이 없을 경우에는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계산하므로 유속은 1.55 미터 퍼 세크, 그 다음에 유량 Q는 0.25
미터 세제곱퍼 세크가 된다 라고 구해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1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장 폐수의 BOD2 값은 600mg/L, 그 다음에 암모니아성 질소는 10mg/L였을 때 이 폐수를 활성 슬러지법으로 처리할 경우 첨가해야 될 질소와 인의 양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때는 BOD 소모 공식을 이용해서 먼저 BOD 최종값을 구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BOD 최종값을 이용해서 BOD5 값을 구해준 다음에 각각의 이 비율을 통해서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 우리가 가장 알고 있는 BOD 소모 공식을 적어보도록 하면 BODT는 BODU, 최종 BOD 곱하기 그 다음에 상용대수 기준이기 때문에 1-10의 -K1T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먼저 BOD6 값이 문제에서 주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BOD2 값을 이용해서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BOD6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우측에 있는 것을 좌측으로 나눠줘야 되므로 BODU는 1-10의 -K1T분의 BODT가 된다. 그리고 문제에서는 BOD2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1-10의 -K1 값은 0.2 곱하기 2가 되겠고 BOD2는 600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계산기에 그대로 대입을 하게 되면 996.8552mg/L라는 값이 나오게 되겠고 이 BOD6 값을 이용해서 BOD5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BOD5는 어떻게 구하냐면 BODU를 곱해주므로 996.8552 곱하기 1-10의 K1 값은 그대로 0.2가 되고 T 값은 5로 바뀌게 되겠죠. 따라서 계산기에 그대로 대입을 하게 되면 897.1697mg/L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에서 조건이 주어져 있죠. BOD5 대 N 대 P의 값은 100 대 5 대 1로 주어져 있습니다. 즉 BOD5 대 N 대 P는 100 대 5 대 1이기 때문에 N 값은 BOD5의 100분의 5, P 값은 BOD5의 100분의 1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질소 값은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BOD5 값인 897.1697 곱하기 100분의 5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인 값은 897.1697 곱하기 100분의 1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계산기에 그대로 대입을 하게 되면 44.8585mg/L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인 값은 8.9717mg/L가 되겠습니다. 단 문제에서는 어떤 조건이 있었냐면 암모니아성 질소가 10mg/L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우리가 구했던 것에서 10mg/L를 빼줘야 되겠죠. 따라서 문제에서 별다른 언급이 없기 때문에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표현을 해서 질소는 10을 뺀 값인 34.86mg/L가 되겠고 이는 별다른 언급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적용을 해서 8.97mg/L라는 값이 나오게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1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슬러지를 현기성 소화법으로 처리할 경우 장점과 단점을 세 가지만 적으시오. 단 이때는 호기성 소화법과 비교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현기성 소화법과 호기성 소화법을 비교했을 경우에 현기성 소화에서 우리가 잘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이 메탄이 발생된다라는 게 바로 장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가장 큰 장점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 메탄이 발생된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처리 후에 슬러지량이 적은 특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장점이 또 무엇이 있냐면 호기성 소화법의 경우에는 호기성 물질을 계속 대입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동력비가 많이 포함되지만 현기성의 경우에는 동력비가 적게 드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력비와 그 다음에 유지관리비가 적게 되겠죠. 자, 그러면 단점으로는 무엇이 있을까 생각해주면 되겠습니다. 잘 생각해보면 현기성과 호기성과 비교했을 때는 일반적으로 현기성 소화법에서는 악취가 많이 발생되게 되는데 악취가 발생되는 원인으로는 일반적으로 암모니아나 그 다음에 황화수소 같은 것들의 물질에 의해서 악취가 발생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단점으로는 높은 온도를 요구해야 되기 때문에 온도를 계속 유지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초기 운전 시나 온도, 그 다음에 부하량의 변화 등의 운전 조건이 변화할 때는 그에 적응하는 시간이 좀 길게 표현이 됩니다. 따라서 적응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반대로 호기성 수화법에 대한 장단점을 묻는 문제도 출제되기 때문에 이것을 비교해서 암기하고 있는 것이 포인트가 되겠죠. 자, 그러면 2022년도 3회차 기출문제는 여기까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